대화의 고수들이 사용하는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전문가들의 통찰을 통해 알아봅니다. 하나, 한마디로 시작하는 힘 안녕하세요 가 분위기를 좌우하는 방법. 대화의 시작은 늘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특히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는 간단한 단어 하나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평범하게 보이는 이 인사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다. 하지만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주는 첫인상과 마음을 여는 효과는 대단하다. 심리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첫 만남에서 주고받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이후의 대화 흐름과 관계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며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진심과 따뜻함을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 인사말을 통해 다가가는 법을 배우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냈다고 말한다. 실제로 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김할머니는 동네 시장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꾸준히 건네면서 오랜 시간 친밀한 관계를 쌓아왔다고 한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인사를 건넬 때 상대방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야기의 문을 여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라고 말했다. 이처럼 단순한 한마디가 주는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간단한 인사를 할 때 목소리의 톤과 말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너무 차갑거나 기계적인 톤이 아닌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타인의 목소리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인사할 때 상대방은 더 큰 호감을 느낄 수 있다. 심리학자 박 교수는 목소리와 눈빛은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톤과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물론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모두에게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인사말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시니어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바에 따르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순간 서로의 마음을 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상대방의 경계심도 낮아진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인사를 건넨다는 행동 자체만이 아닌 그 순간의 진심이 담긴 표현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할 때는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짧은 인사만으로도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반응에 맞춰 조금 더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좋다. 김 할머니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이 처음에 차갑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더 다가가기보다는 일단 거리를 두고 다음번에 다시 시도해보는 거죠. 라며 경험을 공유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인사를 건네는 것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녕하세요 라는 단어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하는 첫인상의 메시지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건너뛰거나 서툰 인사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첫 만남에서의 인사는 그 이후의 대화와 관계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 교수는 단순한 인사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따뜻하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사를 할 때는 표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인사를 전할 때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심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상대방의 표정을 무의식적으로 읽어내고 그에 따라 감정을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미소와 함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은 단순히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안녕하세요 라는 한마디의 인사는 그 자체로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인사일 수도 있지만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니어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 더 많이 듣고 덜 말하기, 호기심을 통해 나포 형성하기. 대화에서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본인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는 것이다.
특히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먼저 꺼내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심리학 전문가들은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을 경청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대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행동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가깝게 만든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를 체험해 보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박 할아버지는 가족 모임에서 손자와의 대화에서 더 많이 듣는 법을 실천해 본 후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손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손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기로 한 이후부터는 손자가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박 할아버지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면 그들도 더 많이 열려요. 라며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 또한 이와 같은 태도를 추천한다. 심리학자 이 교수는 대화에서 좋은 나포를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표현하는 것을 꼽는다. 상대방에게 "그건 왜 그런가요? 혹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을 더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더 깊은 연결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질문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들은 본인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중간에 끼어들거나 다른 주제로 대화를 전환할 때 당혹감을 느끼곤 한다. 시니어 모임에서 활동 중인 최할머니는 이 점을 강하게 공감한다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예전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자꾸 서로 말을 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할 말도 못하고 끝나곤 했죠. 그녀는 그런 경험을 통해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은 대화 중에 절대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듣는 능력을 기르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반영하여 다시 표현해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요약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군요 라고 말해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방법이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본인의 이야기가 무시되지 않고 진심으로 경청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시니어들에게 있어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김 할아버지는 자주 손자들과의 대화에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손자가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너는 이렇게 느꼈구나 라고 다시 말해주는 것이 손자와의 신뢰 관계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더 많이 듣기 위해선 본인의 이야기를 잠시 뒤로 미루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주는 태도를 의미한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양쪽이 모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나누는 것이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첫 단계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이다. 청할머니는 이를 실천하며 친구 관계가 더 깊어진 경험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니까 훨씬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이 방법을 통해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결국 더 많이 듣고 덜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편안함을 주는 대화의 기술이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태도는 매우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대화를 더 깊고 진솔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는 단순히 대화 기술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여는 진정한 소통의 방법이 된다. 셋, 의도를 담아 단어 선택하기.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예술. 대화에서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방지하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방법이다. 흔히 대화를 하다 보면 복잡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장황하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경우 상대방이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의도적으로 단어를 선택하여 간결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대화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대방의 집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조언한다. 시니어들 중에도 이 방법을 활용하여 대화의 질을 높인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정 할아버지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항상 간단한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대화에 더 깊이를 준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말을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대화의 시작이 되더군요. 친구들도 저도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명확한 언어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준다고 설명한다. 언어학자 김 교수는 간결하게 말하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복잡한 설명보다는 명확하고 간단한 단어로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한다. 간단한 언어는 대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상대방이 본인의 말을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든다. 또한 간결함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특정 단어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대화에서의 단어 선택은 대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인상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추가하곤 한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라 본질이 흐려질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칭찬을 할 때에도 정말 대단해요. 나는 간단한 말이 정말 엄청나게 멋지고 놀라운 사람이에요. 나는 장황한 표현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 최 할머니도 이러한 간결한 표현의 힘을 체험해 본 적이 있다. 그녀는 친구에게 칭찬을 할 때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해 보기로 결심했다. 예전에는 정말 멋지게 잘 하셨네요. 이러저러해서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라고 장황하게 표현하곤 했지만 이제는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한마디로 칭찬을 전한다고 한다. 그녀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더 진심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을 보며 큰 변화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나는 말을 꼭 해보세요. 라고 표현할 경우 상대방의 일을 요청이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언어학 전문가들은 대화를 나눌 때 의도를 분명히 하고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상대방이 메시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돕는다고 조언한다. 이는 특히 시니어들이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자칫 의도와는 다른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단어 선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 사용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필요 이상으로 길게 설명하거나 장황한 표현을 쓰는 것은 종종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확신이 없을 때 발생한다. 송 할아버지는 이 점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예전에는 말을 할 때 이것저것 다 설명해야 상대방이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꼭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믿음을 주더군요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단어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 대화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결론적으로 의도적으로 단어를 선택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대화의 질을 높이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방법이 된다. 시니어들이 이 방법을 통해 대화에서 더 자신감 있게 말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곧 대화의 질을 높이고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대화 기술이 된다. 네.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단어로 분위기를 밝히는 방법. 대화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대화 분위기가 훨씬 밝아지고 상대방도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언어의 힘이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정말 멋지네요 또는 환상적이에요 와 같은 단어는 대화 중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실제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 상대방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서 한 시니어 모임에서 활동하는 이 할머니는 긍정적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그녀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정말 멋지세요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그 결과 친구들 역시 더 밝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즐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니까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친구들도 더 기분 좋게 받아들여요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표현이 가져다준 변화를 전했다. 전문가들 또한 긍정적인 언어 사용이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언어학자 최 교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대화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더 큰 호감을 느끼고 편안해지죠. 라고 설명한다. 그는 긍정적인 단어가 상대방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대화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긍정적인 언어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걱정 마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또는 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김 할아버지는 이런 긍정적인 말로 손자를 격려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손자가 시험 준비로 지쳐 있을 때 넌 충분히 잘할 거야. 내가 응원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었더니 손자가 큰 힘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단순히 격려의 말을 건넸을 뿐인데 손자가 너무 고마워하고 힘을 얻는 걸 보면서 나도 기뻤어요.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언어가 가진 힘을 실감했다. 또한 긍정적인 언어 사용은 사람들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건네기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의견도 중요해요. 와 같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사용하면 대화가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박 할머니는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 그녀는 내가 친구의 의견을 인정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친구도 나를 더 이해해 주려고 하더군요. 라며 긍정적인 언어 사용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는 대화를 보다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만들어준다. 사람들은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상대방이 사용한 긍정적인 표현을 기억하며 기분 좋게 떠올릴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대화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며 이후에도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송 할아버지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후 정말 좋았어 라는 말을 남기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도 나와의 대화를 좋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결국 긍정적인 언어 사용은 대화에서 분위기를 밝히고 상대방에게 따뜻함과 지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시니어들이 이 기술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5. 반영하는 표현 사용하기 기회를 보여주는 대화법.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렇군요 혹은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과 같은 표현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리액션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반영 표현은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효과적인 대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라고 반영해 주는 것은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한 시니어 모임에서 활동하는 김 할머니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 관계를 더욱 깊게 유지해 왔다고 한다. 그녀는 친구가 힘든 얘기를 할 때 그냥 듣고만 있는 것보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라고 말해주면 친구가 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라며 반영 표현의 효과를 체험한 경험을 전했다. 전문가들 또한 반영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심리학자 이 교수는 반영 표현이 대화에서의 신뢰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반영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죠. 라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상대방이 대화 속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며 이는 곧 관계의 친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반영 표현은 오해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요약하거나 반복하는 방식으로 다시 확인해주면 상대방이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를 풀고 명확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설명할 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렇게 생각하신 거군요 라고 확인해주면
상대방은 자신이 한 말이 잘 전달되었음을 느끼고 대화가 더 원활해진다. 송 할아버지는 이러한 확인 과정을 통해 자녀들과의 관계가 개선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는 가끔 자녀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잘 이해했나 싶을 때 확인 차원에서 다시 말해주면 서로 오해가 줄어들고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라며 반영 표현이 가져다준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했다. 반영 표현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표현을 반복하거나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최할머니는 이를 통해 친구들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다고 한다. 그녀는 친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친구들도 내가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걸 느껴요 라고 말했다. 최 할머니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화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반영 표현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대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상대방의 말에 반영하여 답변할 때 그 이야기에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면 대화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럼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라는 추가 질문을 통해 대화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박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종종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는 친구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 그때 상황을 더 물어보곤 해요. 그러면 서로 잊고 있었던 이야기들도 다시 떠오르고 대화가 훨씬 재미있어져요. 라고 말하며 반영 표현이 대화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결국 반영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대화에서 공감과 이해를 보여주며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중요한 대화 기술이다. 시니어들이 이 방법을 통해 상대방과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더 따뜻하고 풍부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6. 우리라는 단어 사용하기, 연대감을 형성하는 방법. 대화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대명사의 사용을 넘어서 상대방과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강력한 부구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대화에서 무의식적으로 나, 너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화의 주체를 분리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대화가 훨씬 더 협력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로 바뀌며 서로가 같은 편에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더 큰 신뢰와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일치감이 생긴다. 실제로 이러한 언어 사용이 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다. 김 할아버지는 자녀들과 대화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고 한다. 그는 내가 자꾸 우리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도 점점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더 대화가 부드러워지죠 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우리라는 단어가 대화에서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연구해왔다. 심리학자 박 교수는 언어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서로의 관계를 감화하고 더 나아가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느낌을 주어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다. 그는 우리라는 단어가 상대방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대화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라는 단어의 사용은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혼자 고민해야 하는 부담감을 덜고 협력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취할머니는 손주와의 갈등을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손주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취할머니는 우리가 함께 잘 이겨내보자 라는 말을 해주었고 손주는 할머니가 자신의 편에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고 한다. 또한 우리라는 표현은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더욱 붕dum하게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화 중에 내가 해결하고 하는 대신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하면 상대방도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되고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활발해진다. 송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통해 아내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아내와 집안일을 할 때 내가 할게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같이 해볼까
라고 하면 아내도 더 기분 좋게 받아들여요 라고 설명했다. 이런 언어 사용은 상대방에게 배려를 느끼게 하고 대화가 더 따뜻해지게 만든다. 우리라는 표현은 또한 상대방과의 공유된 경험이나 기억을 강조하는데도 유용하다.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 그때 즐거웠지 와 같이 표현하면 대화 속에서 과거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추억을 되새기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법이 된다. 박 할머니는 친구들과 과거 이야기를 나눌 때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그녀는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때 즐거웠잖아라고 하면 친구들도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고 더 즐겁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라며 이러한 언어 사용이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했다. 결국 우리라는 단어는 대화에서 친밀함과 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강력한 언어이다. 시니어들이 이 단어를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사용한다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따뜻해질 것이다. 이래고 간단한 말로 관심을 표현하기 더 말해주세요로 대화를 깊게 만들기.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더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짧은 말은 상대방에게 그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며 본인이 더욱 알고 싶다는 관심을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상대방을 만나면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 표현은 대화의 질을 높이고 상대방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 모임에서 활동하는 김 할아버지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더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고 한다. 그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더 말해주세요 라는 말을 꺼내며 상대방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김 할아버지는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더 말해달라고 하면 그들도 마음을 열고 더 솔직한 얘기를 해줘요. 라며 이런 표현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이와 같은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심리학자 이 교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더 말해주세요라는 간단한 말이지만 이 한마디로 상대방은 본인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심 표현은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더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은 단순히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경험이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상대방이 특정 상황에서 겪었던 감정이나 어려움을 더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서로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다. 최할머니는 손주와의 대화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 손주가 학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더 말해주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말하며 손주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녀는 손주가 자신의 어려움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니까 저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조언을 줄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한편 더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할 때 이 말을 통해 부담 없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송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종종 이 표현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는 친구가 옛날 이야기를 할 때 더 말해주세요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이 이어지고 서로 더 많은 추억을 공유하게 돼요 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은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면서도 상대방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본인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말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들의 경험이나 의견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듣고 싶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존중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대화를 더욱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준다. 박 할머니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이러한 존중의 표현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더 말해달라고 하면 그들도 나를 신뢰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 느끼는 유대감이 참 따뜻해요 라고 절했다.
결론적으로 더 말해주세요. 나는 간단한 표현은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도구이다. 시니어들이 이 표현을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며, 이는 곧 더 깊은 관계 형성과 진정한 소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8. 대화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긍정적인 인사로 마지막 인상을 남기는 방법. 대화의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대화를 끝낼 때 사용하는 마지막 말은 그 대화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기도 한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인사를 통해 대화를 마무리하면 상대방은 그 대화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을 오래 간직하게 된다.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봬요. 또는 오늘 정말 감사해요.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달하고 대화를 긍정적인 여운으로 끝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정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만남을 마칠 때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라는 인사로 대화를 마무리한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나면 친구들도 나와 함께한 시간을 좋게 생각하고 다음 만남도 기대하게 돼요. 라며 긍정적인 마무리 인사가 관계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대화의 마지막 말이 상대방에게 남기는 영향력을 강조한다. 언어학자 김 교수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들은 말에 대해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의 끝에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마무리하면 상대방은 그 대화를 더 좋게 기억하게 되죠 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 인사가 단순한 형식적 말이 아닌 대화 전체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무리 인사는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화에서도 큰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어려운 대화를 나눈 후에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을 통해 감사의 표현을 남기면 상대방은 그 대화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송할머니는 가족과의 중요한 대화를 마친 후 늘 말해줘서 고마워하다고 마무리하며 갈등을 완화하려고 한다. 그녀는 감사 인사를 남기면 서로 더 이해하게 되고 불편했던 마음도 풀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또한 대화의 끝에 따뜻한 말로 마무리하면 상대방에게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여유를 선물하는 한마디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 시니어 모임에서 활동하는 취할머니는 친구들과 헤어질 때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라는 말로 마무리한다고 한다. 그녀는 친구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해요. 단순한 한마디가 관계에 큰 힘이 되어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인사를 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인사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거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일 때는 편히 쉬세요 또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와 같은 배려의 인사를 전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전달한다. 김 할아버지는 가족 모임에서 자주 이러한 인사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는 가족들이 지쳐 보일 때 오늘 고생 많았어라고 말해주면 그들이 위로받는 걸 느껴요 라며 상황에 맞는 마지막 인사가 중요한 이유를 전했다. 결국 대화를 마무리할 때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남기는 것은 그 대화를 오래 기억에 남게 하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중요한 방법이다. 시니어들이 이러한 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여러분은 대화를 마무리할 때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